자, 2단원 생명체 구성 물질의 다양성 봅시다. 자, 앞에서는 뭐 배웠어요? 지각 구성 물질. 그죠? 네. 그리고 지각 구성 물질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생명체 구성 물질의 다양성에 대해서 자, 배우게 됩니다. 자, 보면은 생명체 구성 물질은 사람하고 같은 생명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 함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여러분들 무기물이면 무기물인데 무기염류는 뭐냐면, 무기물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잖아요. 금속 같은 건데, 염류라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소리예요. 네,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소리고, 작고 간단한 비탄소 화합물과 그 다음에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등과 같이 크고 복잡한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분자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크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줘요. 뭐하고? 유기물하고 무기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주게 되고,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같은 경우가 유기물. 그다음 무기물에 해당이 되는 게 물하고 무기염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물이에요, 물. 자,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물이 한 70%. 여기서 보면 66%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제일 양이 많고, 그다음에 보면은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뭡니까?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잘 식지도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뭐도 그냥 기화열이 커요. 기화열이 크다는 소리는 증발할 때 많은 열을 흡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화열이 크다. 이건 뭐예요? 체온을 낮추는 데 유리해요. 왜? 사람은 뭐가 나요? 더우면 땀을 흘려서 땀이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다른 포유류들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운동학적으로 보면은 다른 포유류하고 비교해서 사람이 동물보다 빠른, 사람보다 느린 동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양이 도망가면 못 잡아. 강아지도 못 잡잖아요. 그죠? 하물며 벌레보다도 느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모든 동물은 사람보다 빠른데, 여러분들 옛날에 사냥법이 뭔 줄 알아요? 정말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석기 시대의 사냥법? 달리기예요. 사람은 다른 일반 동물들하고 가장 다른데, 가장 차이가 있는데, 이게 가장 메리트예요. 지구력이 있어요. 치타 사람보다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사슴도 그렇고. 옛날 사냥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냥 보고 뛰어요. 계속 뛰어. 계속 보고 뛰어가, 쫓아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못 뛰어. 왜? 사람은 뭐가 나요? 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을 식혀요. 근데 동물은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열이 너무 차니까 뛰지를 못해요. 서. 그러면 얘가 쓸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쫓기예요. 그게 원시 시대의 가장 큰 사냥법이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구력이 좋대요. 사람만큼 오래 뛸 수 있는 동물 자체가 없대. 예. 개도 어떻게 돼요? 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입 벌리고 헥헥거리잖아요. 그죠? 열을 식히기 위해서. 예, 기화열이 크고 체온을 낮추는 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크냐면 용해성이 커요. 그러니까 용해성이 크다는 소리는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제일 많은 양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대부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물이 어디에 제일 많이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 중에 물이 제일 많이 포함되는데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 혈액. 네, 혈액이에요. 혈액 안에 많은 물질을 용해시켜서 운반시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용해성이 좋아서 많은 물질을 녹여서 운반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물이 생명체의 주 구성 물질로서 가지는 메리트, 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업류는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인, 염소, 칼륨, 그러니까 다양한 생리작용도 조절을 하고요. 체구성 물질로도 써요. 여기서 인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뼈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칼슘은 또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에 관여해요? 혈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에 농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액하고 농도가 똑같은 소금물을 뭐라고 불러줘요? 생리식염수. 네,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도당, 녹말, 글리코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했죠. 포도당은 우리가 흡수하는 최종 형태. 우리가 흡수하는 거는 보통 섭취하는 건 무슨 형태로 섭취해요? 녹말의 형태로 섭취를 해줍니다. 식물은 이제 보통 이제 뭐로 저장이 되냐면 셀룰로스라고 하는 형태로 식물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글리코젠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간에 저장하는 형태가 글리코젠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질은 크게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질의 형태예요. 우리가 보통 섭취하거나 몸에 저장하는 형태가 중성지방,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 것도 중성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은 여기 나와 있죠. 단백질과 함께 세포막의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인지질이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이제 좋지 않은 용도로 많이 들어봤죠. 운동선수도 약물 도핑할 때 쓰는 게 보통 스테로이드 제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 같이 호르몬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거나 사람의 몸의 대부분을 구성을 해줘요. 피부, 근육, 내장기관 다 뭘로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머리카락과 같은 몸에 나 있는 털도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죠. 화학 반응을 뭘로 조절하냐면은 체내에서 촉매 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항체로 면역에도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램당 얼마예요? 칼로리가 4kcal, 지질은 9kcal, 단백질도 4kcal/g이에요. 얘네들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핵산은 유전 정보의 저장, 누구냐면 이게 DNA예요. 그 다음에는 전달, 얘가 누구예요? RNA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정보를 유전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핵산에 해당이 돼요. 핵 안에 들어있는 DNA와 RNA 같은 물질을 핵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중에 얘네들은 고분자 화합물, 이 둘은 저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단위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단위체는 고분자 화합물 같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과 같이 크고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 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 물질이 있고, 얘네들이 무한히 결합해서 뭘 만들어요? 바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가 되는 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 물질을 단위체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포도당, 지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성지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핵산 같은 경우에는 뭐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단위체에 해당이 되고, 이 기본 단위체들이 어떻게 하면서 무한히 결합을 하면서 바로 뭘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뭘 형성을 한다?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중에 단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소화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면 뭐가 돼요? 아미노산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는 기본 단위체가 되는 게 뭐다?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가지 있냐면 2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가지 종류가 어떻게 몇 개가 어느 순서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왼쪽에 가운데 탄소가 들어있어요. 탄소가 들어있고 여기 수소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오른쪽에 COOH라고 돼 있는 카르복실기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카복실기. 이거는 무슨 작용기냐면은 산성작용기에 해당이 되고요. 왼쪽에는 NH2에 해당하는 아미노기, 아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염기성 작용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옆에 R이라고 해서 곁사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CXHY 형태로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예, 탄소하고 수소 또는 산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 안에. 예, 그래서 여기에 탄소, 수소, 산소가 몇 개가 붙은 무슨 사슬이 뭐가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저 R이 다른 게 20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1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미노산이 종류가 뭐예요? 아르기닌, 그다음에 뭐 발린, 그다음에는 뭐 시트룰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거는 뭐 아르기닌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이 20개가 있고요. 곁사슬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단백질이 합성이 될 때는 이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붙어요. 무수히 많이 붙는데 이 단백질의 형태를 결정을 하는 게 아미노산의 종류, 어떤 게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 자체가 아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다르거든요. 털을 구성하는 걸 대표적으로 무슨 케라틴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부 안을 구성을 하는 콜라겐 단백질 이렇게 하겠는데, 둘은 아예 구성하는 아미노산 종류랑 순서가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어느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느 순서로 배열이 되냐에 따라서 아예 종류가 달라지고, 이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대로 결합하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DNA예요. 결국에는 얘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미노산 결합을 하는 걸.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를 바로 단백질 합성이다라고 해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중에서 뭐 리보솜이라고 하는 데서 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면은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할 때요, 오른쪽에 있는 요 카르복실기 있죠. 카복실기에서 OH가 하나가 빠져나오고, 왼쪽에 있는 아민기에서 수소가 하나가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한쪽에 OH하고 H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뭐가 돼요? 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탈수라고 해요. 탈수가 되면서 여기 CONH라고 하는 요런 결합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준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자가 결합을 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한 분자 형태로 결합하는 거를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
이 반응이 이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하고 계속 무한대로 일어나면서 바로 이 펩타이드 결합수가 많아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의 합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있는 거를 아미노산 2개 결합한 거를 디펩타이드, 3개가 결합한 건 트리펩타이드, 4개 이상 결합하면 뭐라 불러주냐면 여기 나와 있는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가 특별한 입체 구조로 결합을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은요, 특이한 입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입체 구조가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단백질은 굉장히 약한 게 뭐에 의해서 약하냐면은 열이나 산, 염기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형이 돼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변성이라고 하는데, 흔히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 익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란, 날계란을 뜨거운 물에다가 계속 넣어놓으면 계란이 삶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단백질이 익는 거예요. 그게 열 변성이 된 거고, 이거를 다시 냉각을 시켜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시 날달걀이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삼겹살을 익혔어요. 구웠어. 이걸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고 원래대로 생고기로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변성이 된 단백질은요, 원래 특성 자체를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오케이? 이걸 잃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염색을 하거나 특히나 파마 같은 여학생들은 펌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할 때 보면은 처음에 파마약 바르면 약간 무슨 냄새 나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살짝.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끊는 거야. 그 다음 열을 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말던지 피던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펌 끝나면 펌 마무리하면서 뭘 뿌려요? 중화제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시 끊어진 결합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단백질 입체 구조가 변한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다시 중화시키면 원래 결합으로 돌아오니까 그 꼬불꼬불해지던 펴지던 변형이 된 단백질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과 산, 염기에 의해서 약해요. 특히나 열에 굉장히 약한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몇 도씨가 돼버리면은 열 변성이 일어나냐면 40도씨보다 올라가 버리면은 열 변성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핵산 봅시다. 핵산은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을 핵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로 이루어진 DNA하고 R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DNA는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티드 에이시드고, 얘는 리보스 뉴클레오티드 에이시드예요. 다른 게 뭐냐면은 요 앞에 있는 요 하나가 다른데, 그게 무슨 종류냐면은 당의 종류야. 당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안에 뒤에 붙어 있는 염기의 종류가 다르게 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 자체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인데,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인산은 여기서 뭐냐면은 H3PO4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냥 인산이에요. 산성 물질인 인산. 그 다음에는 당은 포도당과 같은 당이에요. 당. 네.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거는 염기성 물질인데, 요렇게 총 몇 종류가 있냐면은 5종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아데닌, C 사이토신, G 구아닌, T 타이민, U 유라실, 해서 5종류가 있는데, DNA랑 RNA는 각각 4종류씩까지입니다. 5개 중에. 자,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를 뭐라 불러주냐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얘가 쭉 긴 사슬을 이뤄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도 뭐가 있을 거예요?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있을 거고, 또 밑에도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당하고 여기 있는 인산하고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서 쭉 사슬이 늘어나요. 이게 뭐가 된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종류는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여기 왜 오각형이냐면은 탄소가 5개 들어가 있는 당이라서 오각형이에요. 오탄당이라고 해요. 참고로 오탄당은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6탄당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6탄당, 가장 기본적인 6탄당이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6H12, O6가 포도당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는 C5예요. 탄소가 5개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자,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고요. RNA는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가져요. 자, 그 다음 염기 종류가 2개가 조금 다르죠. DNA는 염기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가져요.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종류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네 가지요. 염기의 저 네 종류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총 종류 몇 가지? 네 가지예요. RNA 보세요. 리보스에다가 옆에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똑같은데 얘는 타이민이 없고 뭘 가져요?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를 가져요. 얘도 몇 종류예요? 네 종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예요? 8종류예요. 왜 8종류냐면 당 종류가 다르잖아요. 디옥시리보스 갖고 있고 4종류, 리보스 갖고 있고 4종류, 그러니까 총 8종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4개, 4개 해가지고. 그러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RNA는 이 저장된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바로 리보스에 해당이 돼요. 자, 근데 구조가 좀 달라요. 봐봐요. 얘는 뭐예요? 한 가닥이죠. 한 가닥이기 때문에 얘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단일 사슬 구조라고 해요. 단일 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는 몇 가닥으로 돼 있어요? 2가닥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이중 나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산 당 사슬에 염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봐봐. 특이한 게 왼쪽에 아데닌이 있으면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티민. 여기 봐봐. 여기 아데닌이 있으면은 티민. 티민 있으면 아데닌. 아데닌 옆에는 티민. I하고 T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이토신 옆에는 뭐 있어요? 구아닌. 구아닌 옆에는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염기끼리 안에서 결합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염기끼리 결합을 하는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고요. 아데닌하고 티민하고만 결합을 해요. 다른 것끼리 결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렇게만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A가 있으면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T. 왼쪽에 T가 있으면 오른쪽엔 A만 있어야 돼요. 왼쪽에 G가 있으면 오른쪽에 C. 왼쪽에 C가 있으면 오른쪽에 G. 여기가 G가 있으면 C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올 수가 없어요. A하고 T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고 G하고 C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A 개수 알면 이쪽에 무슨 개수도 알겠어? 이쪽에 왼쪽에 있는 A의 개수, 아데닌의 개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티민의 개수하고 똑같겠죠. 여기 있는 C, 사이토신의 개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구아닌의 개수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근데 RNA는 이중 나선이 아니라 단일 사슬이고요. 여기 뭐가 없어요? 티민이 없어요. 타이민이 없고 뭘 가집니까? 대신에 유라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염기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바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무슨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저 이중 나선 사슬 안에서 아까 선생님이 뭘로?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상보결합이라고 해요. 상보결합. 상호 보완적 결합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염기하고는
절대 결합하지 않고 A하고 T하고 그다음에 G하고 C하고만 결합을 하게 되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염기끼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비교적 강한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강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수소 결합이 뭐에 약해요? 아까 얘기했던 열, 산, 염기에 약한 거예요. 열을 가해주면 이 수소 결합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형이 일어나 버리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DNA 모형 관찰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DNA 모형은 이중 나선 구조고, 염기끼리는 무슨 결합을 한다? 상보 결합을 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NA 구성 단위는 뭡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 1대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 RNA를 공통으로 구성한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다. 이것도 맞죠? DNA는 단백질의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예, 맞아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수와 종류만 같으면 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DNA다. 아니죠. 왜 그래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요. 실제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건 염기의 배열 순서예요. 네. 자, 그 다음에 DNA에 대한 구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 예, 맞죠? DNA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는 염기의 상보 결합이 존재합니다. 그죠?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사이는 당과 인산의 결합으로 결합이 된 게 아니라 염기와 염기끼리 뭐예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하고 당 사이의 결합으로 결합이 된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은 인산 당 사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사슬 하나는 인산 당 사슬이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네. 자, 기초 탄탄 문제 답 맞춰봅시다. 1번이 4, 2번에 5, 3번에 5, 4번에 3, 5번에 2, 6번에 1번입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뒤에 내신 만점. 자, 1번은 1, 2번에 1, 3번에 3, 4번에 5, 5번에 4, 6번에 3, 7번에 2,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의 결합 과정을 나타냈어요. 이거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이죠. 기억과 니은의 구조 이름. 기억은 무슨 기? 아미노기. 니은은 카복실기. 예, 이렇게 얘기해주죠. 가 결합의 이름 뭐라고 불러줍니까?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주고, 그 특징을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결국에는 뭐와 카복실기와 아미노기에서 기가 결합하면 뭐가 빠져나온다?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옵니다. 네, 이렇게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9번.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나타냈어요. 가나 다의 명칭을 각각 쓰세요. 가는 뭐예요? 펩타이드 결합.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폴리펩타이드. 다가 단백질이죠. 네.
다와 같은 입체 구조가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이에요. 배열.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두 종류의 핵산을 나타냈어요. 근데 가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유라실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가는 RNA에 해당이 되고 나는 유라실이 없죠. 그래서 얘는 DNA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라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없어? 네.